What, in your view, is consciousness? What is qualia? What is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 I mean, the word is used many ways, but the kind of consciousness that I'm interested in is basically subjective experience. 우리 의식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인 hard problem을 설명하기에 앞서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의식에 대한 연구는 천문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 이후 뉴턴 이전에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밝힌 것 중 하나는 지동설로 천체들의 위치를 분석하여 우리의 천문학적 지식들을 재구성하였죠. 그리고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여 여러가지 업적 중 하나로 천체들이 왜 그러한 위치를 유지하는지를 설명했죠. 우리는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지만 그 부위가 왜 그러한 기능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hard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본격적인 뇌과학적인 연구는 1990년 DNA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크릭과 그 당시 젊은 뇌과학자였던 크리스토프 코크가 의식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이어서 이듬해의 철학자인 데니얼 데넷은 의식에 대한 설명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이는 철학에서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죠. 그리고 그보다 살짝 이전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저명한 수학자 로저 펜로스가 의식에 관한 수학 그리고 물리학적인 관점을 시사했었습니다. 이를 이어 1994년 데이비드 찰머스가 hard problem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문제의 정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뇌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경험의 정의는 의식적인 존재 안의 느낌은 어떠한가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 주관적인 경험이란 일종의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촉각을 느낄 수도 있고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며 여러가지 감정들이 존재하죠. hard problem이 있다면 easy problem도 있겠죠. 이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느껴질 뿐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시로는 우리 뇌는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 혹은 기능적인 문제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이 쉬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푸는지 안다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예시로는 인간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일본과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 중 우리의 안면인식에 대한 기능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부분 중 안면인식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영역이 있었고 이 실험은 그 영역을 활성화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No change. 最初の1秒ぐらい始まって1秒ぐらいがなんか横になんか目口って感じでちょっと一瞬見えたんですけど、これ何かなと思ってたら気が付いたらもうこの箱にしか見えないっていうか、이 이후에도 이 환자는 이 영역의 전기신호가 전달될 때마다 얼굴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이 안면인식 영역에 전기신호를 주었을 때 사물에서 얼굴이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는 이 영역이 그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다른 몇 가지 상관관계를 연구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피실험자에게 신발과 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를 보고 있을 때 뇌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뇌의 특정 부분에서 어느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 그를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특정 카테고리별 뇌의 활성 영역 분포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알려주는 것은 뇌의 어느 부위가 무엇을 담당하는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자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빛을 구성하는 광자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광자가 원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자는 파동의 형태를 띠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를 알게 해준 실험은 광자를 두 개의 관을 통해 발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연히 두 개의 띠를 보게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여러 개의 띠가 발견되었고 이는 두 개의 파동이 있을 때만 설명이 가능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결과를 관찰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두 개의 띠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광자가 원자처럼 행동했다는 듯이 이렇게 관측자의 의식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양자역학에서 관측 문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식이 관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듯 양자 물리학은 너무 복잡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의식에 대한 이런 비과학적인 설명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사이카델릭이라 불리는 자연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이키는 마음 혹은 의식의 어원을 두고 델릭은 보여주다의 어원을 둡니다. 즉 인간의 의식을 보여주는 물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영향을 줘 우리의 의식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는 우울증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말기암 환자의 죽음에 대한 극복 치료 등 정말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피실험자가 이 물질을 섭취했을 때 뇌를 스캔하거나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하여 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설명해주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뇌과학을 통해 밝혀낸 정보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뇌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의식에 관한 재미있는 지식들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